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엔 고려 문화편 문제를 풀겠습니다. 43쪽.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 고려시대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면 유교는 치국에도, 불교는 수신에도로서 상호 보완적 기능을 하면서 발전했다. 2번. 경전의 자고 해석에 치중한 훈고학적 성격이 강하였다. 제술과 중시풍토와 관련해서 사장학이 발달했다. 광종은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 최언이, 최지몽, 최응 등의 보필을 받았다. 4번이죠. 틀린 것은 최언이, 최지몽, 최응 등의 보필을 받은 사람은 태조죠. 태조. 고려 태조. 고려 태조. 태조. 광종은 그냥 유학과 관련해서는 과거제도 실시했다. 그거죠. 뭐 과거제도 실시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과거제도, 그 다음에 제왕학의 지침서로 정관, 정효를 읽기 시작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성종 때 최승로라는 사람이 5조 지적편과 시무 28조, 그게 바로 1번이야. 그래서 그 최승로가 한 말이죠. 최승로가 한 말. 그 다음에 2번, 3번은 훈고학적, 그 다음에 사장학 발달이 맞습니다. 자, 2번. 다음은 고려시대 어느 유학자가 왕에게 건의한 개혁정책의 내용이다. 이 유학자가 추구한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면. 자, 이 사람의 사료집은 굉장히 잘 나온다고 그랬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놔야 돼. 이 사람 누구? 최승로. 그래서 최승로의 5조 지적편과 시무 28조와 관련된 사료지문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 자,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야. 결론은 끝에 있어. 지방에 외관을 두십시오.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승로가 건의한 거야. 그래서 최승로에 관한 문제지. 자, 왕실의 시군을 축소하는 등을 건의해서 왕권 전제화를 경계했다. 맞죠? 2번. 중앙집권을 강화하기 위해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 실시를 건의했다. 그건 아니죠. 지나친 불교 행사로 인한 국가재정의 낭비와 승리의 정치 참여를 표현했다. 맞지? 북방 이민족 침입에 대비해서 국경 지방의 방어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2번이 틀렸죠, 뭐. 그래서 2번. 사신관제도하고 기인제도는 태조 때부터 실시한 거지. 사신관제도, 지방제도와 관련해서 사신관제도하고 기인제도는 태조의 일이다. 성종 때 최승로는 그냥 지방관을 파견하십시오라고 건의한 거지. 그래서 이때 지방에 12목이 설치되고 처음으로 상주하는 지방관이 파견되는 거고, 그 다음에 향직을 개편해서 향리제도를 마련했다. 그래서 호족을 향리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종 때 지방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12목, 지방관 파견, 향직 개편, 향리, 이걸 통해서 중앙집권화를 강화하십시오. 지방 호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십시오. 이것까지는 맞다. 그래서 중앙집권화를 추구했다. 그러나 왕권 전제화를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라는 거지. 1번 맞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무 28조 중에서 22개 조가 전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내용이 불교 폐단에 대한 비판이지. 그게 3번이지. 3번. 그 다음에 4번도 북경 방어를 강화하십시오라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료지문편 반드시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2번. 3번. 고려 유학 발달과 관련해서 잘못된 설명은 성종은 지방에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지방교육을 강화했다. 숙종은 국학의 서적 출판을 위해 서적포를 설치했다. 예종은 관학진을 위해 서막전을 설치했다. 이게 답이죠. 예종은 관학진을 위해서 국학의 전문 강좌인 칠제를 설치했다. 그래서 3번. 서막전은 충렬왕 때지. 자, 그래서 1번. 성종 때.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유교 정치를 강조했잖아. 그래서 이때 국자감 정비하고 국자감 유학과 관련해서는 국자감 정비했다. 그 다음에 지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박사를 파견했다. 경학박사, 의학박사. 그 다음에 현직 관료들로 하여금 시부를 지어 바치게 했다. 문신, 월가법. 이거 잘 나옵니다. 문신, 월가법. 월가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왕립도서관인 비서성과 수서원을 설치했다. 그래서 성종 때 유학하면 이런 내용이 나와야 돼. 국자감, 경학박사, 의학박사 파견,
문신월가법, 요건 잘 나오는 제도. 그다음에 비서성과 수서원 이렇게. 지방제도 하면 요런 내용이 나와야 되고. 그러다가 문종 때는 이따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숙종 때에서 숙종, 예종, 인종, 요런 얘기. 고려 중기 관악진흥책 할 때 나오는 왕. 그래서 숙종 때 나와야 될 내용이 뭐다? 서적포를 설치했다지. 서적포를 설치했다. 서적 주파를 위해서. 그다음에 예종 때 양현고하고 칠제를 설치했다. 양현고하고 칠제를 설치했다. 청영각, 보문각을 설치했다. 학문연구기각. 경연제도를 실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올 거야, 그렇지? 뭐 하나 추가한다면 숙종 때 기자사당을 건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기자사당. 그다음에 인종 때는 국자감의 입학 자격을 신분별로 정리한 경사육학의 제도를 마련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지방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향교를 수립했다. 향교를 강화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는 거 맞죠? 그래서 의종 때 무신난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원종 때 무신 정권이 몰락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석기로 들어가서 충렬왕, 세 사람은 나온다 그랬지? 충렬, 충선, 공민왕. 그래서 충렬왕 때 나와야 될 게 유학으로는 섬학전이라는 거야. 섬학전. 그래서 양현고하고 섬학전. 양현고는 이때, 섬학전은 이때.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교수도감을 설치했다. 그 다음에 성리학을 처음으로 수용했다. 성리학 수용. 안향이라는 사람. 공자사당인 문묘를 새로 건립했다. 이런 얘기. 문묘를 다시 새로 건립했다. 이때 역사서가 나오지. 이련의 삼국유사하고 이승유의 제왕운기.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외워야 되시는 거죠. 이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 잘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려시대 다음 같은 제도가 실시된 왕대 유학으로 만든 것은, 중앙에 있는 문신은 매달 시 3편, 부 1편을, 지방가는 매년 시 30편, 부 1편을 바치도록 하였다. 시부를 지어 바치게 하였다. 현직 관료들에게 시부를 지어 바치게 했다. 문신월가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란 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면 성종 때를 물어본다. 성종 때 유학으로 맞는 거, 국학의 입학 자격을 신분별로 정한 경사육학의 제도 정비, 인종. 왕립도서관으로 개경의 비서성, 서경의 수서원. 비서성, 수서원. 이게 답이다. 원의 수도의 학술 교육의 망권당 설치는 충선왕이지. 망권당 설치는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망권당 설치는 충선왕. 이때 백이정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따라가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폐했다. 이거는 공민왕 때 말하는 거지. 공민왕 때. 그래서 성균관을 순수 유학교육기관으로 개폐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맞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시기의 유학의 특징으로 맞는 걸 고르면, 이때 겨우 죽음을 모면한 문사들이 깊은 산으로 은둔해서 죽음을 모면한 문사, 은둔. 자, 이 시기가 어느 때일까? 문인들이 왜 죽음을 겨우 모면했을까? 무신직건기라는 걸 빨리 알아들어야 돼. 무신직건기. 그렇다면 합리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의 유학이 발달했다.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 문제를 다루는 신유학이 도입되었다. 불교나 도교 등 민간 종교를 포용하는 절충적 성격의 유학이 유행했다. 이기론과 심성론이 성행했다. 3번이 맞는 거죠. 자, 그래서 무신직건기 때, 특히 무신직건기 초기는 도태된 문신들에 의해서
초야에 은둔하면서 문화활동에 주력하던 시기. 이때 문인들은 문화활동에 주력하던 시기. 문화활동에 주력하던 시기. 문화활동에 주력하던 시기. 이때 유학은 절충적인 성격. 절충적. 합리적 아니다. 절충적. 불교나 도교 등을 포함한 절충적인 성격. 그다음에 이때가 이제 현실 도피적이 낭만적, 현실 도피적이고 낭만적인 경향의 수필 문학이 유행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무신직관기라는 거를 알아들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는 인물들을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자칠현, 해자칠현. 다른 말로는 중림칠현, 중림고해라고도 표현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거 알아두셔야 하고, 합리적인 유학 1번 합리적이고 학술 성격의 유학. 그건 김부식을 말하는 거야. 김부식. 그래서 인종 때 활약한 유학자 누구? 김부식. 김부식은 무슨 유학을 강조했다? 합리적이고 학술적인 성격의 유학. 대표적인 그런 성격을 담은 대표적인 역사서가 뭐가 있다? 삼국 사기가 이때 편찬되는 거 맞죠? 인종 때. 자, 근데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 문제를 다룬 신유학이 도입되었다. 그럼 성량 말하는 거야. 성리학. 그래서 안양에 의해서 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충렬왕 때. 그래서 이때 이후에 나와야 돼. 성리학이라는 얘기는. 자, 그 다음에 이기론과 심성론. 이건 조선 16세기. 조선 16세기 사림들에 의해서라고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맞는 것은 3번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시다. 6번.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한 설명을 맞는 것을 고르면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율서산 하면 바로 튀어나와야 돼. 국제학, 태학, 사문학, 율서산 하면 뭐 물어보고 있구나. 국자감을 물어보고 있구나. 국자감. 고려시대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 유학부와 기술부로 구성되었는데 신분을 기준으로 입학 자격을 정했다. 이게 답이죠, 뭐. 자, 그래서 이 학교의 입학 자격을 신분별로 정한 제도를 경사 육학의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유학부하고 기술학부로 나눠지는 거 맞지? 그래서 국제학, 태학, 사문학은 유학부, 율서사는 기술학부, 국제학은 3품 이상의 관리 자재 입학, 태학은 중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야. 중앙 문무 3품 이상 관리 자재 입학, 국제학. 태학은 중앙 문무 5품 이상, 사문학은 7품 이상, 율서사는 8품 이하 평민 자제도.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 자, 2번. 지방의 9년에 설치한 학교. 지방에 설치한 학교, 중앙에서 교관이 파견했다. 자, 이거는 조선시대의 향교에 대한 설명이야. 조선시대 향교. 이거 말고 조선시대 향교. 자, 그 다음에 3번.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에 따라 관리를 등용하는 독서 산부가. 이건 통일신라 시대 때. 원성왕 때 신라하대. 자, 그 다음에 문종 때 최충이 설치한 사립학교, 사학발전의 계기. 이거는 구제학당 말하는 거지. 그래서 문종 때 이 사람도 알아둬야 되지. 해동공자라고 불렸던 사람. 해동공자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이라는 걸 설립한다. 구제학당. 다른 말로는 문헌공도라고도 한다. 문헌공도. 이게 바로 사학발전의 계기가 되는 일이죠. 그래서 최충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사립학교, 구제학당, 문헌공도. 그래서 문헌공도를 포함해서 이때부터 12공도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고려시대 학교에 대한 내용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 맞는 거. 가. 자, 뒤에 제가 붙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다. 구제냐 아니면 칠제냐라는 것이 떠올라야 돼. 구제 아니면 칠제.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강해제를 외우라고 그랬지. 강해제. 강해제가 들어가 있는 게 실제라고. 강해제. 무학교육을 했던 거. 무학교육을 했던 거. 무학도 교육했던 거. 강해제. 그래서 이건 관학지능책으로 가는 거고 이거는 사학발전으로 가는 거지. 자, 따라서 가는 구제고 나는 칠제다. 1번 가. 유학과 함께 무학교육을 지시했다. 그거는 나지 나. 그 다음에 가. 전문별로 국영과 삼사를 교육했다. 그게 답입니다. 3번 나. 사학발전의 계기는 가지. 가. 구제. 나. 관학지능책의 일환 충렬왕 때 설치. 관학지능책의 일환으로 설치된 것은 나지. 나. 칠제. 그리고 충렬왕도 아니죠. 예종 때지. 예종 때.
그래서 7번은 답은 2번. 그 다음에 8번. 고려 중기 관악진흥책과 가장 거리가 먼 내용은? 고려 중기 관악진흥책 하면 요 내용을 물어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숙종 때 서적 출판 서적포. 그 다음에 예종 때 장학재단으로 양현고. 그 다음에 예종 때 전문강좌인 칠제. 인종 때 국학의 입학 자격을 신분별로 정한 경사육학의 제도. 근데 이게 다 들어갔잖아 사실. 그래서 이건 한 번 더 생각해야 돼.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라고 낼 수도 있냐면 고려 중기의 관악 진흥책으로 낼 수도 있지만 이 전체를 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4개가 다 들어가 있잖아 지금. 서적포, 양현고, 칠제, 경사육학. 그러면 이거 뭐지? 이거 틀린 문제인가? 이러지 말고 이 안에서도 고르는 거야. 가장 유학 진흥과 관련이 먼 제도를 골라 버릇하면 돼. 서적을 많이 출판하는 거, 그 다음에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장학재단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전문별로 교육하는 거, 이건 다 관학진흥과 유학진흥과 관련이 있단 말이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중에서 경사육학제도는 입학 자격을 신분별로 정한 건데 그게 유학 발전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안에서는 이거 틀렸다 이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물어볼 때 관학진흥책으로 나오면 틀리지는 않는다. 그때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엉뚱한 걸 주겠지. 그러나 이 안에서 들어갔으면 그 안에서 또 골라버리라는 거야. 그게 출제자의 의도야. 그래서 이것은 유학, 관학진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경사육학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십시오. 자, 그 다음에 9번. 고려 후기 유학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걸 고려. 고려 후기면 그러면 이쪽이 되겠지. 충렬왕 때 안향 성략이 수용되었다. 맞는데? 이게 답인데. 충선왕 때 서막전이 설정. 아니라고. 서막전은 충렬왕이라고. 경사교수동감하고 성략 수용은 충렬왕 때라고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충선왕 때 이규보득이 만권당에서 원나학자를 교류했다. 이규보는 최씨 집권기 때 등용된 대표적인 문신이라고. 고려 후기 이때까지 나올 일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도 있지만 최씨 집권기 때는 문신들을 어떻게 한다? 등용하는 시대지. 문신들을 등용하는 시대지. 그래서 대표적인 문신들, 이때 등용된 대표적인 문신이 세 사람 기억하라고 그랬지. 이규보, 최자, 진화라는 사람. 그래서 이규보, 최자, 진화. 그래서 이규보는 최씨 집권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충선왕 때 만권당에서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던 사람은 백이정, 이재현, 특히 이재현을 더 알아두라고 그랬지. 그래서 백이정, 이재현 등이다. 그래서 이재현이야, 이재현. 이규보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4번 공민왕 때 이승유가 제왕운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련의 삼국유사하고 이승유의 제왕운기는 충렬왕 때라고요. 공민왕 때가 아니라. 공민왕 때 역사서가 나오면 이건 나올 수 있어.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의 사략이 편찬되었습니다. 사략. 이렇게. 자, 그래서 맞는 답은 몇 밖에 없다. 1번. 자, 그다음 10번. 다음은 역사서 서술 방식 관련된 내용이다. 각각의 방식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가 맞게 연결된 것을 고르면. 역사서 서술 방식 딱 하면 빨리 생각이 나야 돼. 기전체, 편년체, 기사반, 본말체, 강목체, 그걸 물어보는 문제거든. 기억, 임금이 왕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사실을 연대순으로 적고 관직, 재정, 지리 등에 관한 내용과 신하들의 전기 등을 기록한다. 이게 바로 기전체 방식이죠. 왕에 관한 이야기를 연대순으로 적은 거. 왕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본기하고 세가에다 적는 거야. 근데 왕이 황제다. 그러면 본기에다 적고 제후국이다. 그러면 세가에다 적는 거고, 관직, 재정, 지리 등에 관한 내용, 이거는 지편에 적는 거야. 그 다음에 신하들의 전기, 이게 열전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기억, 삼국유사? 틀렸죠. 그래서 삼국 기전체 방식으로는 세 개는 반드시 외우시라고 그랬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15세기의 고려사, 조선 후기의 동사, 이종희의 동사. 그래서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는 대표적인 기전체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주요 사건을 앞에 두고
앞에 내세우고 내용의 전말을 모두 기록한다. 사건과 전말. 이게 기사 본말체지. 기사 본말체가 대표적인 거 두 개는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일연의 삼국유사하고 조선 후기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자, 그래서 1번의 기억.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니까 니은에 연결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다음에 2번. 그래서 2번 니은에는 일연의 삼국유사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이 나와야 돼. 동국통감은 편년체로 가야지. 편년체는 뒤에 실록, 절여, 통감이 붙는다 그랬지. 실록, 절여, 통감, 편년체. 자, 그래서 동국통감은 편년체로 가셔야 된다. 디귿 연대에 따라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다. 이게 바로 편년체지. 편년체. 그래서 3번이 맞지. 조선왕조실록. 그래서 7대 실록, 조선왕조실록, 고려사조료, 삼국사조료, 동국통감. 실록, 조료, 통감이 붙으면 편년체. 그다음에 리을 정통과 대명분을 중시. 정통과 대명분을 중시한다. 그럼 강목체라는 소리지. 자, 그렇다면 강목체는 민지의 본조 편년 강목. 그다음에 조선 17세기의 최초의 강목체 유계 여사제강. 그다음에 17세기에 또 하나 홍여의 동국통감 제강. 그다음에 18세기의 안정복의 동사 강목. 요게 강목체 방식입니다. 자, 11번. 다음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편찬된 역사를 고르면 왕이 어느 날 홀로 한참 동안 통곡했다. 이자겸 나오면 고만 읽어야지. 18자 위양설이야 이게. 18자 위양설. 18자 그래서 이 씨가 왕이 된다는 비기. 18자 위양설이 유행했던 시기가 이자겸도 있고 무신집권기 때 이의민도 있고 이의민. 그 다음에 고려 후기에 이성계도 있어. 그리고 특히 이성계 그 시기는 목자 득국이라고도 표현해. 목자. 그래서 나무 목자에다가 목자. 그래서 이씨라는 소리야. 이씨가 나라를 얻는다. 목자 득국. 근데 어쨌든 이자겸이 나왔으니까 고려 인종 때지. 고려 인종 때에 일어난 사건 두 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묘청의 난이 일어난 때가 고려 인종 때. 그렇다면 역사서를 물어봤으니까 그냥 무조건 삼국사기 물어보는 거지. 비슷한 시기라고 그랬으니까 삼국사기를 물어보는 거지. 자, 그러면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 얘기야 소리. 그래서 합리주의적 유교사가니까 삼국사기가 편찬돼. 이게 답입니다. 고구려의 건국 시절을 오원시로 노래한 동명판. 이규보의 동명판. 이건 최씨 집권기 때죠. 최씨 집권기 때. 아니다. 무신 집권기 때라고 해야 돼. 정확하게 표현하면 1193년. 무신 집권기 때. 자, 그다음에 단군 신화를 단군 신화를 수록한 책 하면 유사하고 제왕홍기인데 최초라고 해서 삼국유사라고 해야지. 이건 삼국유사. 정통과 대명분을 중시하는 성역사. 이건 사략. 이거는 이재현의 사략이니까 공민왕으로 가야지. 공민왕. 거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다음 역사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신부식은 아래옵니다. 부식. 그만 읽어야지. 김부식이겠지 뭐. 삼국사기. 1번. 유교적 사관에 성략적 사관이 반영되었다. 성략은 아직 들어오기 전이다. 성략은 이때 들어오니까 그건 틀렸다 무조건. 이거는 고려 후기에 나와야 된다. 고려 후기. 구삼국사를 참고로 해 편찬된 현존 최고 역사서이다. 이게 답이다. 단군 신화, 설화, 향가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건 삼국유사다. 삼국유사. 편년체로 편찬했다. 편년체로 편찬한 게 아니라 이건 기전체 방식이다. 기전체 방식. 그래서 맞는 건 2번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13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을 고르면 동명왕의 일은 그만 읽어야지. 동명왕이라고 했으니까 이규보의 동명왕편이겠지. 이규보의 동명왕편. 고구려의 건국 시절을 오원시로 노래한 영웅서사시. 2번.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이해. 3번.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전하고 있다. 4번. 우리 역사를 단군으로부터 서술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중국사와 대등하게 발휘하거든. 단군으로부터. 삼국사기는 단군 신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야. 단군으로부터 서술한 것은 삼국유사나 최소한 제왕, 삼국유사나 제왕, 웅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대저 옛 성인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쳤으며 괴령 난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부명과 도록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남보다 다른 일이 있었다. 그래야만 능히 그 큰 변화를 타고 대업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비하고 기이한 일을 연호하여 태어났다는 것을 어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신의로서 이 책의 앞머리를 삶은 까닭이다. 이거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야기, 인간의 일이 아닌 것도 싫어야 한다라는 얘기잖아. 결론은 그거를 싫어해서 싫지 않은 사람이 김부식이라면 그것도 싫어야 된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다. 그래서 신의한 일도 어떻게 싫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책 삼국유사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이거 생각나야 돼. 삼국유사의 목차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왕력, 기편. 그래서 이거 할 때 기이하다, 기이하다, 신이하다, 신비롭다, 기이하다, 이상스럽다 등등등 하고 맨 마지막에 효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것도 기억하라고. 왕력, 기, 점점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효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신이하다, 기이하다, 신이하다, 기이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 지금. 자, 그래서 기이하다, 신이하다. 그러면 이건 삼국 유사를 물어보는 거야. 맞는 거. 합리주의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삼국사기. 최씨 정권의 역사의식을 반영. 이규보의 동명왕편. 단군신화 설화 향가 14수가 실려있다. 이게 답이죠 뭐. 중국의 역사를 7원시, 우리의 역사를 5원시로 소술했다. 이거는 이재현의 이승휴의 제왕홍기 말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3번. 15번. 아래 시기의 불교상어로 틀린 것을 고르면 해거로 국사를 삼고 탐문으로 왕사를 삼았다. 국사 왕사 제도가 생각나야 돼. 그리고 해거 탐문 이런 사람이 나온다. 해거 탐문. 왕이 참소를 믿고 사람을 많이 죽였으므로. 생각해보니까 그 왕이 사람을 많이 죽였네. 왕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왕사 국사 해거 탐문, 해거 탐문 왕사 국사. 이거 해거 탐문은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해거 탐문 왕사 국사 사람을 많이 죽였다. 광종을 말하는 거지. 광종. 그래서 고려 초에 광종 때 불교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광종 때 불교를 물어본 거야. 틀린 거. 보살의 실천행을 펼쳤던 규녀의 화엄종이 유행했다. 맞지? 남중국 5월에 승려를 파견했다. 맞지?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를 정리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거는 논리적 모순이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선종을 중시하는 게 아니라 교종을 중시해야 돼.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다가 맞아, 내용상. 제가는 천태학의 기본 교리서인 천태사교의를 저술했다. 답이 틀린 거는 3번이지. 자, 그래서 요 세 사람 기억하라고 그랬지. 규녀, 의통, 재관. 요 사람들이 바로 문제가 잘 나오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광종 때 규녀, 귀법사를 중심으로 화엄종을 발달시켰다. 그래서 광종 때는 규녀의 화엄종이 유행한 거고, 그 다음에 이 규녀가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 그 다음에 향가, 보현 시범가라는 향가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돼. 그 다음에 광종 때 남중국 5월에 승려를 파견했다. 그 사람이 의통과 재관이지. 자, 그래서 의통은 중국 천태종의 13대 교조, 그거 하나. 재관은 천태사교의, 그거 하나.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3번이죠 뭐.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갑시다. 자, 다음은 고려시대 어느 승려에 관한 이야기다.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면 그가 예성강에 이르니 국왕은 태우를 모시고 봉은사까지 마중을 나왔다. 그는 송의 황제를 접견하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탐구하고 불경을 수집하고 불경과 경서 1,000권을 가져와 국왕에게 바쳤다. 누굴까? 선종이라고도 했는데 선종이면 뭐 이때지. 이때 의천이지. 의천.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문종의 아들로서 숙종 때까지 활약한 대각국사 의천. 이 사람이 송에 유학하고 돌아왔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의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틀린 것을 고르면 고려는 물론 송료 불경을 수집하여 교장을 간행했다. 맞지? 교장 간행한 사람. 숙종 때 화폐건을 건의한 사람 맞죠? 흥왕사를 중심 사찰로 하여 천태종을 설립했다. 이건 조심해서 읽으시라고 그랬지? 원효의 화쟁사상을 높이 평가했다. 맞지? 그냥 조심해서 읽으셔야 돼.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3번 절을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흥왕사를 중심으로 활동한 건 맞긴 맞는데 천태종과 관련된 중심사찰은 국청사라고 하셔야 된다. 국청사.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다음 주장과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진리는 말이나 형상이 없지만 말과 형상을 떠나 있는 것도 아니다. 말과 형상을 떠나면 미혹에 빠지고 말과 형상에 집착하면 진실을 미혹하게 된다.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인 것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힌트 같은데, 교리를 강조하는 애들은 경전이고, 자, 교종이고 교종. 교리를 배우는 이는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는 일이 많고, 참선하는 사람은 참선을 중시하는 것은 선종인 건데, 밖의 인연을 잊고 내적으로 밝히길 좋아한다. 둘 다 편벽된 집착이고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다. 둘이 같이 하자. 그래서 이건 교선 통합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교리가 그런데 먼저 나왔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사료지면 잘 나오는 거니까 교리가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한 사람. 대각곡사 의천에 대한 문제야. 대각곡사 의천. 맞는 것을 고르면 1번.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는 정해쌍수. 이건 진울이지. 진울. 최씨 집권기 때 진울. 최씨 집권기 때 누구? 진울. 진울. 국청사를 중심으로 불교 통합운동을 전개했으나 그가 죽자 교단이 다시 분열했다. 이게 답이죠. 유불이치설을 주장했다. 이건 해심이지. 해심. 이 사람도 최씨 집권기 때로 가면 된다. 해심. 유불일치설.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을 전파한다. 이거는 천태종 계열의 요새지. 요새. 백년결사를 이끌었던 요새. 그래서 무신집권기 때는 진울, 해심, 요새. 요새 사람 정해야 돼. 광종 때는 균여, 의통, 재관. 그 다음에 숙종 때, 선종, 숙종 때, 의천. 무신집권기 때 진울, 해심, 요새. 그 다음에 원관석기 때는 뭐 보우 이런 사람들. 보우. 그 다음에 뭐 자초, 무학대사 자초. 그 다음에 신돈 이런 사람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18번. 다음 글과 관련된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고르면, 이거 굉장히 잘 나오는 사료지문이야.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힘에 의지하였다고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밥만 허비하니 비록 출가하였다고 하나 무슨 덕이 있겠는가. 요거 자체 여기까지만도 잘 나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루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 10여인과 약속했다. 마땅히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 아주 잘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도 특징이 들어가 있어. 모임을 갖자. 같이 10여인과 약속했다. 모임을 갖자. 선과 지혜를, 이게 선종에서 강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예불하고 경전, 이건 교종에서. 근데 뭐가 먼저 나왔어? 선종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지. 그러니까 결국은 선종으로 교종을 통합하자 하는 얘기. 그 사람이야. 대가 보조국사 진울. 자, 그래서 진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것을 고르면 이론의 연마와 함께 실천을 아울러 강조하는 교광겸수 재창, 의천. 단번에 깨닫고 꾸준하게 실천하자는 도노점수. 이게 답이죠. 그래서 정해쌍수하고 도노점수. 심성의 도야를 강조하여 장차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를 했다. 이것도 잘 나오는 문장이지. 반드시 이거는 유불일치설을 강조한 해심이지. 유불일치설을 강조했던 해심. 백성의 신앙적 욕구를 고려하여 강진만덕사에서 백년결사를 지칭했다. 요새.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고려시대에 활약한 승려에 대한 관한 내용이다. 이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나는 옛날 공예 문화에 있었고 공은 지금 우리 사중에 들어왔으니 공은 불교의 유자여 나는 유교의 불자입니다. 서로 손님과 주인이 되고 스승과 상자가 되는 것은 예로부터 그러하였고 현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 이름만을 생각한다면 불교와 유교가 아주 다르지만 그 실질을 알면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적인 문장 같은데, 자, 그래서 이건 유불일치설을 주장한 해심을 말하는 거죠. 남중국에 파견되어 중국 천태중의 13대 교조가 되었다. 강종 때 의통.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독경과 선수행, 노동의 고루 힘쓰자는 수선사 결사를 제청했다. 진울. 그 다음에 유불이치설을 주장하여 장차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게 답이지. 해심. 교선 통합운동을 전개해서 선교 일치 사상을 완성했다. 진울.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고려시대 활약한 승려와 관련된 글이다. 이 승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대사는 묘종을 설법하기 좋아하여 언변과 지혜가 막힘이 없었고 대중에게 참회 수행을 권하였다. 왕공대인과 지방 수령 높고 낮은 사부 대중 가운데 결사에 들어온 자를, 결사가 힌트지, 하나의 힌트, 결사 자들이 300여 명이나 되었고 가르침을 전도하여 좋은 인연을 맺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고려시대의 문제인데 결사가 나왔으니까 둘 중에 하나야. 수선사 결사 아니면 백년결사란 말이야. 수선사 결사 아니면 백년결사. 그러니까 진울, 해심, 요새 여기서 하나가 문제가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천태종 계열의 결사단체인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이건 요새지. 그 다음에 자신의 행동을 어렵지 않네. 근데 이게 맞는 것을 고르시오 하면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어렵지만 틀린 것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좀 어렵긴 했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게 낸 거야. 1번 천태종 계열의 결사단체인 백년결사를 이끌었다. 요새.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 신앙에 중점을 뒀다. 요새. 정토 아미따 신앙을 적극 수용하여 불교 대중을 기여하기도 했다. 이것도 요새. 그러니까 1, 2, 3번이 다 요새에 관한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닌 것.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는 거지. 1, 2, 3번은. 4번 고려기 임재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답이지. 그것은 보우지, 보우. 임재종을 중심으로 불교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이 사람도 교선 통합, 선종구산 교선 통합을 강조했다. 뭐 대충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우. 그래서 이 문제는 요새에 관한 문제인 것이고 거꾸로 답은 4번을 틀린 걸로 하셔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21번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이 종교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고르면 22번까지 풀게요. 사상이니까. 고려시대 이종교와 관련 사실을 모두 고르면 불로장생과 현세구복을 추구. 그만 읽어야지 뭐. 불로장생과 현세구복 추구한다. 도교지 도교. 도교와 관련된 것을 모두 고르면 초제, 팔간의, 향도, 삼신숭배, 보건공. 다. 자, 그래서 이 5개 다 뭐 도교와 관련이 있다. 22번 다음에서 나열된 사항과 공통적으로 관련된 지역이 뭐냐? 분사제도. 그럼 하나만 나와도 알아야 돼. 분사제도는 뭐야? 서경이지, 서경. 개경에 설치한 관청을 서경에 똑같이 하나씩 설치해놓은 걸 분사제도라고 했지. 팔성당과 대화궁. 이거는 묘총의 난과 관련이 있는 거야. 묘총의 난 때 서경과 관련되어 있는 사실이야. 그래서 서경에 지은 궁궐이 대화궁이고 그 안에 지은 사당이 팔성당이야. 그래서 서경을 말하는 거야. 그럼 평양. 고려시대 이곳에서 민간신앙의 하나로 삼신숭배가 나타났다. 황해도 9월산 삼성사. 2번 고려시대 이곳의 천문대에서 천문관측 개성첨성대. 3번 원은 자비령 이북의 땅을 빼앗고 이곳에 동령부를 설치했다. 서경의 동령부 설치. 이게 답이죠. 숙종 때 풍수가 김희재 건의에 따라 이곳으로 천도를 계획했다. 숙종 때 김희재 건의로 천도 계획했던 지역은 남경이지. 남경. 한양. 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 하겠습니다.